네, 여러분을 역사의 이데아로 초청하겠습니다. 신진호의 위더스 중등 역사.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 5강 테마 5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개항기 역사들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 뒤 개혁운동이라든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개혁운동이라든지 여러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개화파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개화파 잠깐 보시면 핵심 10번 잠깐 보실래요? 네, 교재 13페이지 핵심 10번 보면은 1870년대 초 박규수 등이 박규수 어딨어요 여기? 없죠? 자, 뒤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홍직.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사람 알아놓으라고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각각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의 수장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력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각각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개화 모델은 무엇인가? 자, 온건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 급진개화파는 메이지유신입니다. 이 양무운동 자체는요, 말 그대로 밑에 나오는 동도서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동양의 사상,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동양의 사상만으로 충분하니까 서양 기술만 받자.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좀 부족한 건 있으니까 기술을 보완하자는 거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다. 애초에 다 하자. 문명 개화하자. 사상, 제도, 기술을 다 바꾸자. 그 얘기입니다. 즉 여기 빈칸 들어갈 말은 전통질서와 과학기술이죠. 전통질서 유지하고 과학기술 수용하자. 반대로 급진개파 같은 경우는 서양의 기술, 제도, 사상까지 모두 수용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핵심 14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중요한 거. 대상이 누군데요? 김옥균 등의 급진개파가 어디서? 우정총국 개국축하위원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정변의 형식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청나라 간섭을 세지 민씨 정권, 그러니까 즉 명성황후 쪽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개화 정책은 너무나도 좀 그렇고 거기다가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단체의 입지는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하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14개조 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 청군이 개입하면서 3일 만에 실패한다. 우린 이거를 3.1천하라고 하거든요. 사자성어입니다. 결국은 이거지.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런 조약들을 체결하게 돼요. 특히 텐진조약 시험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야. 텐진조약의 내용은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하면 그 동시에 일본도 파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일본 쪽에 손을 내미나 청나라 쪽에 손을 내미나 결국 둘이 같이 들어온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후에는 친러 정책을 펼치고 이후에 명성황후는 을미사변으로 시해를 당하죠. 이거 우리가 테마 한 7 정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결국은 이 갑신정변은 뭔데?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인 하나, 일본에 너무 의존했고요. 정변의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해요. 아까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제가 간단히 매 유명하고만 적을게요. 이 메이지 유신을 개화 모델로 했잖아. 그 얘기야. 자,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 좀 같이 보실게요. 보면 지금 창덕궁이고요. 우정총국이라는 데는 여기야. 이게 지금 개화당이라고 하는 게 급진개파거든요. 거사행로가 보면은 이렇게 가서 일본 공사관이 있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막 명성황후 막 고종 막 이렇게 하고 또 청군 여기로 올라가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역시나 3일 만에 끝나게 된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급진개화파들 집, 이제 보면 요 지역이에요. 우정국, 가깝죠? 지금 거리의 차이가 얼마가 안 나. 여기가 종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다음 내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검도 사건입니다. 간단해요. 자,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 엄청 심하겠지. 왜? 텐진조약 이후 서로 파병하겠다 하고 우리가 이후에 뭐까지 한다 했어? 진러 정책 펼친다 했잖아. 그러면서 얘들은 러시아가, 왜냐면 이때 또 유럽 세계는 또 영국하고 러시아가 엄청 대립을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우리 막아야겠다. 그러면서 거문도라는 것을 불법 점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 중립파론이라고 하여 우리는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중립이다. 라는 거를 말하기도 하죠.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드디어 이제 1894년도에요. 자, 핵심은 이거야. 너무 중요해. 핵심은 이거야. 자, 해볼게요. 경제적 침탈. 그리고 요거 중요한데 방공령이라는 건데요. 이거야. 만약에 A 지역이고 B 지역이 있어요. A 지역은 농사가 잘 돼서 괜찮아. 근데 B 지역은 올해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농사를 치지 못하고 남은 뭐 곡식도 없고 당장 이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야. 근데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당시 생각해봐. 우리 강화도 지역 때 산무허용이 있었죠. 무제한, 무관세. 하나는 우리가 수능 가서 배우자 했지. 퀴즈 맞추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기 황해도 지역과 평안도 항균도 지역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얘기를 했지. 방공령.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무시를 해버려. 그리고 뭐 너는 언제 그랬니? 이러면서 발뺌을 하죠. 결국 이러면서 배상금 지불하고 세금, 수탈, 배상금 이러면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교리가 확산할 수밖에 없지.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양반, 중인, 상민, 노비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또한 반외세. 이런 열강들이 넘쳐들면 안 된다 하는 반외세 의식으로 농민층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례 집회에서는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해서 그 이제 좀 교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동학에서 좀 뭐랄지 왜 우리 종교도 보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바티칸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 교황청에 계시는 분들은 천주교 내부에서 꽤 높은 분들이죠. 교직 안에서. 그런 것처럼 교조들이 다 그런 역할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잡아놓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풀어줘라. 이들의 신원을 회복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학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게 되죠. 또한 보훈 집회에서는 탄간오리 처벌과 외세 배척 등 정치적인 주장을 펼쳤다. 자, 정계가 있으면 정계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나오는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자, 고부군수 조병갑이 횡포를 부리면서 녹두장군이라 불렸던 전봉준 중심으로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공격해요. 하지만 정부가 사건의 주도자,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탄압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차 봉기가 발생해요. 자, 여기서 형광펜 들고 밑줄 꺼볼게요. 무장에서 봉기. 이게 첫 번째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전봉준이 다시 또 풀려나서 무장에서 봉기하고요. 그 뒤에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해요. 이 지역이 지금 전라도 화순 이쪽 지역입니다. 곡성, 요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 그러면서 그렇지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동학 같은 경우는 전라도나 충청도를 중심으로 확산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주성, 왜냐면 또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서울이 여기 있죠. 근데 이 지역이 충청도, 전라도 이 지역이 곡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딱 막아버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협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정부가 또 청해 지원군을 요청하지. 근데 또 텐신 조약 때문에 청해 둘 다 와.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동학농민 운동이 좀 거세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동학농민군들은 이걸 얘기해요. 패전개혁을 조건으로 전주하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농민군들 해산하고
자, 집강소 중요해요. 집강소는 빈칸도로 하지만 형광펜도 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집강소를 통한 개혁을 실천하였다. 자, 그럼 이제 2차 분기 가볼게요. 1차 분기. 자, 폐정개혁안 집강소 설치했어. 개혁하면 돼. 실제로 그 집강소를 다 관리해 농민들이. 근데 왜 2차 분기가 일어나냐? 누가? 일본이요. 조선, 그 이 한 나라의 본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나라랑 일본은 남의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일본을 내보내기 위해 봉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했다. 자, 의의는 이거예요. 반봉건 반해세. 그리고 농민군의 일부 요구가 개혁에 반영되어 이후에 뭐 가보 개혁이라든지 을미 개혁이라든지 이때 반영이 됩니다. 허나 이러므로써 농민들의 정치적인 개혁 의지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갑신정변은 김옥균, 홍영식 이들을 통칭하는 말은 급진개합하죠. 자,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한 후 해산하였고요. 이후에 폐정개혁안과 플러스 집강소까지 해서 개혁을 하였다. 그 다음에 동학교도들은 고부농민 봉기 때부터 탄간오리 처벌과 외세 배척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였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 문풀 가볼게요. 자, 청과 일본이 조선에서 군대를 동시철수, 동시파병, 텐진조약이죠. 정답 텐진조약이고요. 자, 2번, 저랑 함께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탐악관 관리, 탄관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행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모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전봉준이 쓴 글입니다.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1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갈게요. 자, 전주화약 바로 자, 농민자치조직 개혁기구 집강소고요. 자, 이거 중요하다. 제가 순서 외벌아니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간단히 해서 냈지만 실제로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매겨놓고 풀면 엄청 헷갈려 보여.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뒤쪽 가면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푸시겠지만 나중에 뒤에 나오는 테마들 보면은 문제를 진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연습도 해주셔야 된다. 첫 번째, 무장에서 봉기했고요. 두 번째, 황토현 전투를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바람에 2차 분기를 일으켰고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청군 일본군에 의해 진압당한다. 무황 정일우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해서 5강 테마 5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끝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9페이지 내용 바로 근대개혁운동과 대한제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내용 우리 1강부터 5강까지 배운 모든 내용 한 번 정도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제6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